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쉬셨고, 그리고 오늘 17일 연휴입니다. 연휴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부터 또 시장이 열립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8월 코로나가 지금 급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무섭게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팬데믹 이후에 나름대로의 코로나에 관련돼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이놈의 또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된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또 삼성전자나 또 다른 또 우량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또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달봉이 가족 여러분들도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삼성전자에 대한 편파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또 분석도 해보고, 긍정적으로도 다시 한번 재해석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지금 삼성생명법이라고 보험업법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꼭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는 지배구조와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는 이러한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재미없는 영상이라도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호재보다 악재와 관련된 이러한 제가 영상을 웬만해서는 좀 올리고는 싶지 않지만, 아주 저는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달봉이 아빠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은 그래도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해서 지금 요 며칠 계속해서 지금 서울 경기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지난 3월 팬데믹이죠. 그때 대유행기 수준에서 다시 또 급등 조짐을 보이겠습니다. 삼성전자나 지금 LG 기타 다른 국내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에 방심이 완전히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여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16일 날 LG 디스플레이, 거기에서 지금 경기도 파주죠. 월록면 LG 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에서 지금 근무한 직원이 한 명 확진이 되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협력업체 직원이나 입주사 직원 같은 경우에 전에 걸린 적은 있었는데, 지금 파주 사업장에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직원 한 명이 확진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 밀접 접촉자도 검진을 해봤는데 모두 음성으로 다행히 나왔다고 하니까 생산 라인은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답니다. 그 이후에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지금 14일이죠. 지난 배관 담당 협력사 직원 한 명이 확진됐는데, 물론 삼성전자에서도 동선도 확인하고 방역도 하고 접촉 의심 직원 모두 다 자택에 대기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생산 라인의 근무 직원은 솔직히 아니랍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하는데, 일단 다행이죠. 제가 이러한 단편적인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생산 라인 정상적으로 가동한다지만, 같은 달에 삼성전자 서울 R&D 연구개발 캠퍼스죠. 무선사업부 직원 한 명이 확진이 받았어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그 타워 전체를 방역도 하고 17일 오늘까지 폐쇄하기로 했지만, 일단 방역 자체 가동은 삼성전자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월 말에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이었죠. 무선사업부 네트워크 사업부인데 각각 확진자가 발생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휴대폰 생산 라인 이 사업장 자체가 완전히 셧다운이 됐었죠. 그때 일시 가동 중단도 됐고, 그리고 반도체라는 게 자체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대폰이나 TV, 일반 전자제품 공장 같은 거는 달리 반도체는 방진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라인이 상대적으로 감염 우려가 적다고는 하지만, 공정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중단이 되면 지금 우리가 주주로서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일단 한번 딱 중단이 돼버리면 생산 현장이, 지난 2018년 3월이죠. 삼성전자 평택 생산 라인에서 정전이 일어나가지고 30분 정도 중단이 됐다는데, 손실액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500억이 발생했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강화된 방역 지침도 나름대로 실천도 하고, 그리고 삼성그룹 모든 계열사들도 모바일로
증상 유무를 문진도 실시하고 일단 코로나에 대해서 앞에 경험이 있으니까 팬데믹 이후에 나름대로 생산 라인 자체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일단은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방역을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초일류 기업으로서 방역 체계나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잘 갖춰져 있으니까 크게 코로나가 뭐 국내적으로 많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우리가 팬데믹 대규모 선언되기 될 때만큼 주가가 그렇게 급락을 하거나 이렇게는 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다음 주 내일이죠. 그 주식 시장이 열리면 어느 정도 일부 이 코로나 확진이 대규모로 지금 접어든다는 이런 악재적인 얘기 때문에 일부 그 주가에 반영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괜히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쫄거나 너무 힘들어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뭐 팬데믹과 관련해서 뭐 코로나는 뭐 유럽이나 뭐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보다 당연히 감염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또 한 가지 있죠. 삼성생명법이라고 보험업법입니다. 이게 지금 좀 어느 정도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취지 입법은 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뭐 법안 자체를 민주당에서 발의는 했지만 이게 통과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는 하는데, 이 삼성생명법 자체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주주로서 뭐 이런 거 뭐 세부적으로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러한 지배구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한번 아시고는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뭐 재미는 없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생명 자체가 금산분리법이죠. 금산분리법의 이게 목적인데, 일단 매각 삼성전자 지분을 17조 3천억 정도, 삼성전자 시가총액 대비 한 6.1% 정도 됩니다. 이게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자기네들이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뭐 지분 매각을 바로 해라 이래버리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예상되겠죠. 코스피 시가총액 10위권의 기업을 뭐 통째로 한 팔아보이소 이라는 법하고 뭐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뭐 매각 유보 기간을 최대 7년 동안 해서 해마다 3, 4조씩 뭐 쏟아져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 혼란을 일단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국내 기관이나 해외 사모펀드에 뭐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근데 20조 이상 되는 규모를 받아줄 국내 기관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와 같은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업이죠. 이런 것을 해외에 그냥 매각하기도 솔직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삼성전자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 빼놓고 어떻게 보면 삼성생명이 8.5% 조금 넘죠. 그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한 0.9% 0.9%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삼성생명은 그 중에 5.6%를 매각해야 되죠. 합이 아마 34조 정도 매도 물량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물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뭐 주주에게 배당이 뭐 확대된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뭐 주가가 분명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물량을 쏟아내면 나름대로 시장의 충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뭐 장이 일단 끝나고 대량 매도자하고 매각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 시장이 끝나고 이게 같이 삼성물산이 그 물량을 어느 정도 다 받아낸다면 이게 아마 일각에서는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물량을 뭐 어디서 삼성그룹에서 감당을 해내겠어요. 삼성물산 말고는 받아줄 데가 없거든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삼성물산이 지금 최대 주주로 돼 있죠. 그렇다면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일부 삼성전자에 매각을 하고 지분을, 그리고 삼성전자 그 주식을 삼성생명, 삼성화재로부터 삼성물산이 전량 받아낸다면 어느 정도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삼성이
보험업법 규제를 솔직히 뭐 피하고 지금처럼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지배력을 유지하려면 뭐 이걸 많이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삼성그룹 자체에 거액의 세금이 나갑니다. 뭐 별다른 방법은 솔직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이 금산분리법의 보험업법 자체가 일단 통과가 된다면 나름대로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액주주지만 이러한 뭐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일단은 우리 주식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질 정도의 법안이 뭐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더라도 이렇게 우리한테 큰 피해가 올 정도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가만 안 있겠죠.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좀 시장 충격 완화적인 그러한 세부적인 것도 아마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뭐 일단 간략하게 삼성생명과 관련된 삼성생명 보험법인데 세부적인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쥐가 날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우리 그 삼성전자 지금 현재 이제 국내에 여러 가지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시나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안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하반기에 지금 반등을 해야 될 이러한 시점에 혹여나 코로나와 같은 악재가 터지고 그리고 삼성생명법 같은 이런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물론 기업이 가치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뭐 일만 열심히 하면 주가가 뭐 받쳐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러한 악재도 아닌 악재 같은 이런 게 조금씩 겹쳐진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분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음 주 이제 당장 내일이라도 일단 삼성전자 일부 매수를 하시려고 타이밍을 잡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어차피 장기 투자지만 일부 좀 가격적인 면에서 일단 한 주당 가격 어느 정도의 좀 약간 저점에 다시 또 등락이 보이면 좀 어느 정도 좀 약간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어느 정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그렇게 크게 재밌는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삼성전자에 대한 상당히 호재적인 그런 영상으로 다시 바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형님 누님들 구독자님들 안녕.